유교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한국 사람들은 유교를 아름다운 전통적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유교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결코 본인들이 유교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본의 아니게 유교가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된 그러한 하나의 행위 규칙이다. 그래서 본인은 의식적으로 유교를 신봉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본인의 언행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교주의자라는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유교적인 행태를 보이느냐를 보면 대표적인 예가 인재 선발 시 한국 사람들은 능력도 중시하지만 사회성도 중시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한국인들의 생활에서 많은 유교적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 대한 한국인들의 어떤 인식을 조사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요. 먼저 유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한국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의 목적은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에 1990년도에는 95%가 동의를 했고요. 1995년도에도 92%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인 비율의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운 사회 질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서구의 민주주의 인식과 좀 차별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익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이익 간의 경쟁을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경쟁이라고 본다면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조화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인의 민주주의 인식에 유교의 영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정치 경제적인 부패가 없이 도덕적으로 강한 사회가 국민을 위한 미래를 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수치가 1990년에는 97%, 1995년도에는 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부패 없는 도덕을 강조하는, 사회적 도덕을 강조하는 인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부패 없는 사회를 추구를 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부패를 없앨 것이냐라는 방법론에서 서구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제도를 강조하는 반면에 한국인들은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의 윤리, 개인의 도덕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반부패와 관련된 인식에서 유교가 강조하는 도덕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교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한국 사회의 전통유산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1990년에 9%에 불과했고요. 1995년도에도 1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전통유산은 대부분 유교의 영향을 받은 유산들인데 이러한 유교적 전통이 민주주의와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국인들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보게 되면요.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 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1990년도에는 26%, 그리고 1995년도에는 37%의 한국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한국인들이 이 주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지금 한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가 민주주의와는 좀 배치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수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정치 문화 이론에서 주장하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 이러한 것이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라고 보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그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가부장적 가족 제도는 다소 현대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한국 정치의 유교적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정치의 전통은 핵심적으로 유교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1990년에는 67%, 그리고 1995년도에는 66%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이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반수가 훨씬 넘는 많은 한국인들이 현재 한국의 정치의 뿌리는 바로 유교에 있다라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정치는 유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유교 민주주의다라고 주장을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피라미드식 사회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990년도에 82%가 동의했고요. 1995년도에는 77%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부장적 가족 제도와 비슷하게 혹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한국 사회의 그 피라미드식 사회관계, 그 위계적인 질서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개선 인식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화 시대의 어떤 유교에 대한 인식을 보게 되면요, 근대화의 물결 속에도 제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1990년도에는 89%, 그리고 1995년도에는 88%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전통적인 전근대적인 그런 행사라고 간주를 하고 있고요. 특히 기독교의 경우에는 과거 제사를 거부하면서까지 순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한국에 많은 기독교가 전파되고 서구의 문물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이 거의 90%에 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이러한 조상을 숭배하는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유교적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서구의 자녀 교육은 독립적인 개인을 만드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 구성원을 키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1990년도에는 63%, 그리고 1995년도에는 61%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서구의 경우에는 개인이
독립적인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러한 개인주의적인 인간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집단주의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교육의 목표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한국의 교육은 그 교육 철학이나 교육 제도나 이런 모든 측면에서 서구에서 도입된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 서구식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육 목표에서는 100% 서구의 교육 목표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바로 서구적인 교육 목표와 그리고 유교적인 교육 목표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